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이입니다. 바깥에 지금 눈이 내려서 경치가 좋은데 이 조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 토마스 프레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말씀하셨던 무료 채굴 암호화폐는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했던 분이 최근에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아마 인터넷 잡지 같은 이곳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이런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단지 거래소를 통한 이런 사람들의 이 욕심과 이 사기와 이런 신뢰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 무신뢰를 가지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NF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걸 보고, 이런 미래학자, 구글이 내세우는 가장 앞으로 미래를 잘 전망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메타버스, NFT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분이 처음 제가 동영상에 올렸을 때 말씀드렸던 무료 채굴 암호화폐는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파이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요즘 분위기인데, 요즘 파이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KYC에 관련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KYC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불만도 있고 하는 것들을 코아 팀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코아 팀에서도 이런 커뮤니티 디렉터를 앞장세워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파이코아 팀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채팅창에 디벨로퍼를 위한 채팅창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은, 거기에도 앞으로 이런 파이오니어들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D앱의 발전과 관련되는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파이코아 팀들이 이제는 좀 더 트위터를 통한 것이든 채팅창을 통한 것이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위터 상에 보면은 중국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몰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기사를 옮기는 그런 기사 형식의 어떤 분들이 트위터를 많이 올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파이를 활용하는 그런 매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림을 아마 다오 월드님이 올렸던 거를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오리지널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올렸던 거를 언급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한국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파이코인을 낮게 가치를 가꾸느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을 경제적으로 또는 후진국처럼 포인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failed student라는 이런 포인을 쓰면서 아주 실패한 학생 같은 이런 포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제가 못마땅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제 331만 4,519불 여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왜 남의 나라의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몰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이 가치들이 차이가 많아서 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뢰를 못하게 이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보다는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언젠가는 메인넷이 이제 오픈되면은 정리가 되어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가치 조정이
정말 글로벌하게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는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이상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는 재밌는 거는 파이 81이라는 몰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파이 81 몰이 왜 81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다가, 제가 중국 말을 인터넷상에서 10년 정도 배웠는데 81이라는 걸 중국식으로 파이라고 발음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파이고 1의 2인데 파인데, 이 사람 아이디어가 참 좋다. 파이는 파이다, 81이다, 이렇게 하는 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여담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웹3하고 웹3.0하고를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웹3에 대해서는 그 폴카닥을 만들었던 또는 이더리움 창시했던 2013년경에 카빈 우드가 이제 이 웹3라는 것을 만들 때는 이 스노든 폭로 이후에 이런 그 웹3에서는 모든 정보가 보안이 가능할 수 있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 케빈 우드가 만든 이후에 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다가 작년 2021년도에 NFT의 붐이 일어날 때 이런 웹3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그런 용어를 써왔다. 이것이 이제 웹3에 대한 용어고,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웹3, 웹 3.0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웹 3.0은 웹 1, 웹 1.0, 웹 2.0, 웹 3.0. 이거는 이제 그 팀 버너스-리가 처음부터 WWW를 만들었던 분이 팀 공인데, 여기에 얘기했는 웹 3.0은 앱이라고 그러면은 블록체인 베이스로 하는 그런 웹3 보다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정보라는 것은 내가 사과를 생각하면은 사과의 모양과 사과의 색깔과 사과의 종류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런 부수적인 정보를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그 부수적인 정보를 컴퓨터상에서는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메타데이터를 잘 연결시켜서 온톨로지라고 일종의 지식 포인하는 그런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이런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검색할 때 관련 용어를 상당히 관련되는 검색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용어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웹 3.0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웹 3.0도 탄생하게 된 것이 그 팀 버너스-리가 이런 웹 2.0에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룡 기업들이 이제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잘못하면 중앙 서버에 있는 정보가 그 남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보안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제 솔리드 포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솔리드 포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갖추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앱에 가입할 때 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이런 개인의 보안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가 보관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게 사실 웹 3.0인데, 이것도 하나의 그 탈중앙화랍니다. 탈중앙화 차원에서는 웹 3.0이나 웹 3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포괄적으로는 웹 3.0에 웹 3에서 얘기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키면은 뭐 웹 3.0하고 웹 3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그 태생은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한 그런 웹 3하고 블록체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솔리드 포드를 이용하는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던 그런 온톨로지를 이용한
이런 그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기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인공지능을 통해서 웹을 활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앱이 다르다 하는 것은 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파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니콜라스 박사라든가 그 징타오 팬 박사는 웹 3이라고 웹 3라고 얘기했지 웹 3.0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그 기사를 쓰든지 트위터를 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3.0이나 3이나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같이 공용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 요즘 이제 그 CBDC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CBDC 하면은 이제는 디지털 화폐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 중에 하나인데 각 나라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거의 매번 기사에 나오는 게 앞으로 CBDC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의 그 CBDC를 하기 위한 가상화폐 지갑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외부에 수탁을 주기 위한 것을 공고를 하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플 관련되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이 그 수낙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암호화폐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페이팔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던 피터 틸이 했던 말 중에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평소에 중학교 때 읽었던 오늘을 보람되게 보내지 못한 내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저는 평생을 살아왔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그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이분은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온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파이코인을 채굴하면서 이런저런 KYC가 되지 않는다, 상장이 되지 않는다,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사기 아니냐, 스캠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대처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까 파이코인은 스캠 아닙니까? 라고 이제 누가 질문하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도 이제 식상한지 파이코인은 스캠 맞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이런 포인트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심한데, 일부러 그걸 자꾸만 이렇게 설득을 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런 분들이 얘기 나오면 배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사실 제가 그 원자력연구소 열수력 안전연구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이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서는 부산대, 포항대, 포항공대, 서울대 뭐 여러 대학교 교수들이 모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학생들도 따라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연구소를 통해서 대학을 갔던 이런 교수들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업무들이 그대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나오고 하니까 저도 사실 감회가 깊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발전됐다, 이 분야는 지금 세계를 리딩할 만한 그런 분야까지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녁을 하지 않고 오려고 했는데 교수 몇 분들하고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요즘 선배님 뭐 하고 계세요 하길래 파이코인 얘기를 했더만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내가 채굴 하라 소리까지 하지 않더라도 모르고 있는 분인데 이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한 이런 그
바이코인이 앞으로 뭐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말, 이분이 무릎체골 암호화폐는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말도 섞어가면서 미래학자 그 토마스 프레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을 꽤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채굴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한번 듣더라도, 아, 그때 우리 정 박사님이 한다는 그런 그것이 파이코인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신이 우리에게 준 코인이 파이코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면서 이 추위에 잘 견디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